대구시가 예술단체에 매년 억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대구시의 엉터리 감사 탓에 한 공연장이 보조금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부동산 값이 오르고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재건축 사업이 올 들어 부쩍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을 널리 보급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대구 도시농업 시민협의회가 창립됐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실내 육상 경기장을 갖춘 육상진흥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국제 규정에 맞는 웜업장이 없어 반쪽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주택 재건축 사업이 올 들어 부쩍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을 땅이 부족한데 집값이 오르면서 사업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분양했던 대구시 수성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일반 분양 청약 경쟁률이 평균 176대 1, 특정 평형은 212대 1로 전국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주택시장 활황에 힘입어 재건축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업체인 화성산업은 재건축 사업으로 침산동에 164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하는 데 이어서 잇따라 수주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에 주택을 건설할 만한 토지가 부족한 데다 공공택지 공급도 당분간 없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입지 조건이 우수하고 또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고 또 초기 토지에 대한 부담이 적은 재건축 사업지를 적극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121개 단지 가운데 20곳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시공회사가 선정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8곳에 이릅니다. 대구의 집값 고공행진으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진 데다 정부의 이딴 규제 완화 바람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2, 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사업성 문제 때문에 재건축이 유보되어 있던 이런 지역에서 일반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하지만 일부 단지는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조합을 해산하는 사례로 잇따라 재건축 사업 추진에도 양극화 현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도시의 자투리 공간, 버려진 공터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도시농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대구시 조례가 제정됐는데 민간 차원에서도 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쓰레기가 나뒹굴던 버려진 공간에 식물이 살아 숨쉬는가 하면 공사장 폐목재로 만든 작은 유리 온실에서 미니 사과가 자라기도 합니다. 옥상, 베란다, 폐철도 부지 등 녹지가 아닌 공간을 이용해 식물을 재배하는 도시농업의 모습입니다. 도심의 빈 공간을 생태 공간으로 활용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기후 조절과 대기 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시농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수입해다 먹고 이런 구조가 아주 불안한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식량 안전장치는 만들고 가야 된다. 이런. 지난 2011년 10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말 대구시 조례도 제정됐습니다. 대구시는 14만 명의 도시농부수를 2017년까지 25만 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도시농업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대구 녹색소비자연대와 대구사회연구소 등 13개 단체는 대구 도시농업 시민협의회를 창립해 앞으로 기술 보급과 시민교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 그리고 일반 시민 교육 과정, 그리고 올해 있을 대구 도시농업 박람회에도 적극 참여해서 제6차 산업, 힐링 산업으로 각광받는 도시농업이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공연장에 상주하는 예술단체에게 해마다 억대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엉터리 감사를 하는 바람에 대구의 한 공연장이
보조금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대구문화재단은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으로 올해 대구 6개 공연장에 7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12개 공연장이 신청했는데 상주단체에 공연장과 연습실 무상 대여는 물론 전기요금 등 부대 비용 모두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원 기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청서를 냈던 한 공연장이 대구시의 감사 지적사항을 기준으로 답변을 했다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양 아트센터는 지난해 대구시의 동구청 정기감사 때 상주단체에 공공요금을 무상 지원한 게 잘못됐으니 앞으로 무상 지원을 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고 감사 지적대로 심사 과정에서 무상 임대가 어렵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심사가 나왔는데 공공요금 같은 거는 우리가 지원을 감사에 지적 때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상주단체를 지원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래 판단하고. 하지만 감사의 지적은 관련 규정을 임의로 해석한 것이었고 이 때문에 아양아트센터는 2년 최대 3억 원의 보조금을 받을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동구청이 아양아트센터가 상주단체한테 무상 임대, 그다음 공공요금 모든 거를 대가를 자기들이 다 부담해야 돼요. 이 기본 취지를 이해한다면 그걸 갖고 얘기할 도덕이 아니죠. 이에 대해 대구시는 감사 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재심의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심회가 이 문구를 공공요금을 줄 수 있는 그거를 마련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줘라. 그 중에서 어디 주든지 올해 수정을 할게요. 하지만 엉터리 감사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에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구미 상공회의소가 전국 각 시군별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구미 지역 수출액은 367억 4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충남 아산의 401억 4천만 달러에 못 미쳐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구미 지역 수출액은 200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2010년 아산에 추월당한 뒤 울산 남구와 함께 2, 3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공천 갈등과 후보들의 반발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시장 후보 여성 전략공천이 남성 후보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고 경북도지사 경선은 촉박한 일정 때문에 제대로 된 후보 검증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서울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한 포항시민단체 회원들은 여성 전략 공천을 한 공천관리위원회를 집중 규탄했습니다. 포항의 여성을 우선 공천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고 유일한 여성인 김정재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항상 모든 조사에서 꼴찌입니다. 그 꼴찌도 단순한 순위의 꼴찌가 아니고 거의 당헌당규에 전략공천의 그 합당한 내용을 앞만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 정서를 외면한 채 지난 19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박, 친이로 편가름하고 민심과 너무나 괴리가 됐기 때문에 포항 시민이 결코 수용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후보 공천도 촉박한 일정이 문제입니다. 선거운동과 합동연설회, 토론회까지 겨우 일주일 만에 끝내야 합니다.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도내 15개 당협을 순회해야 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짧은 일정입니다. 이 때문에 인물과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은 애시당초 기대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의 댐댐이나 정견이나 경북 발전에 대한 비전을 모든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만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진다. 새누리당은 이미 한 차례 지방선거 공천 폐지 약속을 어겼습니다. 새롭게 상향식 공천 방식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풀뿌리 민심은 외면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우동기 교육감에 패했던 김선응, 김용락, 도기호, 신평, 정만진 후보가 최근 모임을 갖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 통합 후보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3일 통합후보 선정 방식과 선거 전략을 논의할 예정인데 통합후보는 5명 가운데 1명이 될 수도 있고 제3의 인물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이들 5명의 득표율 합은 51.2%였고 우동기 교육감은 31.3%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연하천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내성천 예천 구간에서 4대강 사업과 비슷한 정비 사업이 시작됩니다.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센데 사업 타당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환경청이 내성천 정비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오늘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천 용궁, 호명, 지보면에 걸친 내성천 27km 구간의 공사가 하반기에 착공됩니다. 당초 6.6km로 계획됐던 인공제방과 20여 킬로미터의 자전거 도로가 일부 축소되긴 했지만 홍수 예방을 내세운 국토부의 내성천 공사 내용이 상당 부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영주댐 건설 후에 그 계획 홍수위 등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계획 홍수위보다 낮은 구간에는 재해 예방을 위해서 재방 공사가 불가피합니다. 내성천은 회룡포로 대표되는 자연 하천의 원형과 동식물 분포의 다양성이 영남에서 가장 잘 보존된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영주댐 건설로 하천 상류가 크게 훼손된 내성천에서 또다시 대규모 토목공사를 추진하는 국토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에 홍수가 난 적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없이 또다시 4대강 사업식의 하천공사를 벌인다는 것은 국토부의 만용이다. 홍수 예측 등 내성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내에 나오는 총리실 4대강 평가위원회 조사 결과가 이번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내 육상 경기장을 갖춘 육상진흥센터가 대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규정에 맞는 웜업장을 갖추지 못해서 당분간은 운영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내 경기장 트랙 위에서 대구 체육고 학생들이 힘차게 달리며 몸을 풉니다. 그 어느 때보다 몸놀림이 가볍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운동할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꼭 여기서 열심히 운동해서 금메달 따고 싶어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내 육상 경기장을 갖춘 육상진흥센터가 대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연면적 21,500여 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200m 트랙과 60m 허들 트랙 등을 갖추고 있는데 다양한 필드 경기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25억 원을 들여 만든 육상진흥센터에 정작 국제육상경기연맹 규정에 맞는 웜업장이 없어 당분간은 운영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는 웜업장을 센터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오는 2016년 상반기 안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그거는 국제대회를 치르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대비를 해서 웜업장 시설을 2016년 상반기까지 갖출 계획으로 했습니다. 엘리트 국제대회 유치에 필요한 웜업장을 만들지 않아 대구시와 시공사가 법정 다툼까지 갔던 육상진흥센터. 2017년엔 세계 마스터즈 실내 육상 경기가 이곳에서 열리는 등 우려를 딛고 대구 육상진흥센터가 한국 육상의 메카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DGB 금융그룹 회장 겸 대구은행장 이취임식이 오늘 열려 하춘수 전 회장은 이임사에서 대구은행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계속하면서 영업력을 더욱 강화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도 대구은행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임 박인규 회장은 취임사에서 찾아가는 현장 중심 경영을 적극 실천해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의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정도 경영으로 오는 2017년 그룹 자산 80조 원을 달성하자고 주문했습니다. 국민행복운동 대구시 협의회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및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편부, 편모가정 자녀 등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로하고 국민행복을 함께 체감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국민행복 대구 전진대회가 오늘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대회가 끝난 뒤에는 조황조, 신유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한 새봄맞이 시민 콘서트가 이어졌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을 하루 앞두고 오늘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 물의 날 기념식이 열려 내년에 대구 경북에서 열릴 세계 물포럼 홍보 동영상 상영과 환경 노래 공연, 물관리 유공자 포상이 이어졌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물과 건강을 주제로 한 특강과 물과 에너지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의 올 시즌 K리그 챌린지 개막 경기가 내일 오후 2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대구FC는 신임 최덕주 감독의 공식 첫 경기면서 개막전에서 광주를 상대로 창단 이후 11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리그 개막전 승리를 거두겠다는 각오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내일 오후 2시부터 펼쳐지는 대구FC의 홈 개막전을 생중계합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내일 프로축구 개막을 앞두고 오늘 밤 11시 40분부터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 개막 특집 도전하라 2014를 방송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